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는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해석하는 역사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없는 저희 세계에 오신 거를 일단 환영합니다. 보시면서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 번 보는 것을 권고하지만 귀찮아서 내용만 살짝 보신다면 굉장히 유익하니까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별로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충실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내용이라도 꼭 빠짐없이 하나하나 잘 보고 가셨으면 저는 그것으로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역사도 바로 서지 못해서 지금 나라가 꼴이 굉장히 엉망인, 그게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겠죠. 먼 과거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자, 오늘은 태식이 13번째인데 오늘은 요 하나만 할 거예요. 요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보세요. 자, 이제 색깔을 좀 칠해서 볼게요. 보면 유소하고 수인이 나와요. 수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불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태식이 어디 중간 부분에 한번 나올 거예요. 유소하고 수인 씨가 사방에 가서 왕노릇을 해요. 그때 좀 시기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곧 뒤로 썼으니까 이제 아마 하여튼 같은 시기일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신씨, 요 치유가 나와요. 이 두 분은 동방에서 왕과 신하였다고 나와요. 군신으로 나오죠. 그러면 신씨가 왕이고 치유가 신하였다? 그것도 충분히 말이 이해가죠. 왜? 신씨와 치유는 부적관계였으니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씨와 치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씨는 신농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유는 그의 아들, 대화씨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 중국 신화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신화가 현실이 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건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사람들이 믿어 줄라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마천의 사기를 완전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어쨌든 그렇고요. 치우는 대화씨라고 해서 신농의 아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모기 사회인데 치우씨와 신씨는 신농은 양족이었어요. 그리고 웅족이 있어요. 웅족에는 가장 유명한 두 분이 계시죠. 누구냐? 헌원과 소호씨죠. 그 두 사람이 대릴 사이를 오죠. 대릴 사이를 양쪽으로 오고 대화씨하고 조카가 대화씨하고 또 밑에 누군가가 웅족의 대리 사이로 들어가죠. 이 대화씨의 아들이 전욱 고양씨입니다. 다시 양쪽으로 대릴 사이를 오죠. 그래서 신농과 자기의 친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서 나온 글자가 조자가 나오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이야기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충분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요 첫째 줄과 둘째 줄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글자 해석이 틀린 거는 제가 따로 글자를 표시해 놨으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줄에는 마침, 대체로, 그러니까 미칠급이 마침, 함께, 대체로 유소, 수인 분들이 서방의 왕으로, 그다음에 신씨, 치우 분들이 동방의 왕과 신하였느니라. 세상에 처음 거느림에 한 지방 강역에 각각 의지함에 사람이 멀어서 달라, 그렇죠? 달라라는, 다를 수, 멀어서 서로 달라, 그러니까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쪽 서방 쪽으로 가서는 뭔가 그 서방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것들을 줬겠죠. 왜냐하면 지금 수인씨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 뭐냐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 청동화금, 그다음에 용기, 그 토기를 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불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에 가서도 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독수리 같이 독수리 날개 같이 이렇게 막 옷에다가 이렇게 막 그 철갑 그것들을 달고 있었던 부분들을 아마 묘사한 그런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서방에서 그렇게 왕노릇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신농 씨와 치우가 이 동방에서는 그러면 어느 한 작은 지역이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양족과 웅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약간 번외인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선조라고 알고 있는 당구는 그럼 어디일까요? 이건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웅족이에요. 웅족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아니에요. 그 곰이 살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 토템인데, 그러니까 웅족이에요. 그러니까 웅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웅족을 쭉 받아들인 게 부여예요. 그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엔 양족의 그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웅족과 양족에 대한 부분이 중토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모계사회가 되고, 그래서 서로 아들과 조카를 대릴사이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들이 또 다시 대릴사이 보내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한 200년 이상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종집을 찍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생겨진 게, 상은주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제 말을 듣고 나서서 많은 분들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해석한 부분 말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알지 못하여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꼬자, 고로, 여기 지금 사냥할 수와 사냥할 여비서 고로 수렵으로 찾아서 칠벌 치고 밖에서 일찍이 험한 역할이 없던 거죠. 험한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써져있냐면은 내려가 이르러 수천을 실어진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뭔가 그 교류가 없었던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요 세 번째 줄이었던 장면들인 거죠. 머릿속에 상상이 가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중토가 넓어요. 그 중국의 소수민족이 벌써 50몇 개잖아요. 어쨌든 간에 넓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냥 어디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네, 여기서는 부계자 노인께서. 아까 어떤 그런 설명들은 네, 제가 역사 프리즘 3인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네 번째 줄에 세상판은 여기 이제 판국자 뭐 바둑판 할 때 뭐 그런 분이죠. 세상판은 이미 변하여 또 여기 중국이라 했는데 중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가운데 있던 나라들은 하늘 아래 보배로운 창고였다. 곶집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보배의 곶집들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주위에서 봤을 때 그 중토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중토가 어디였겠어요? 제가 보기에 중토는 황하와 폐수가 서로 이렇게 잘 만나서 잘 흘러가는 곳. 거기가 중토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서, 상동, 산동 그곳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꽃이 피는 여기 지금 꽃은 그 우술소가 있는데 우술소를 꽃이 피는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아요. 여기서는 해석은 안 했지만 꽃이 피는 들은 천리에 바람의 기운이 넓게 통하고 지금 통할통 통자도 뒤에 보면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제가 통한다고 써놓고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나자가 있던 걸 다시 그 다섯 번째 줄로 옮겨서 보면은 나자는 우리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결의족을 저는 민족이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이죠, 부족. 우리의 부족이 그렇죠. 우리의 부족이 나뉘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뉜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지도를 놓고선 뭔가 투명한 종이에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한번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또 다른 경우는 그냥 그 중토라고 하면 그냥 중국을 보시고 중국의 아까 말한 그 산서와 산동반도를 거기를 중심으로 놓고서 그러니까 북경 밑에를 좀 중심으로 놓고 보고선 거기를 중심 놓고서는 서남이 어딘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적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서남 쪽에 지금도 지도 찾아보면 묘족 자치구들이 나와요. 묘족은 어디였어요? 치우씨의 후예였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태시기에 보면은 그 전에 해석했던 부분에 보면 나와요. 묘족의 삼묘족에 대해서. 삼묘족이 어디 있었다? 네, 서남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천 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뭐 잘 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은 나뉘어 서남에 들이어 연해가 흐르고 굴러나가 중토의 백성들은 또 달려 모이고 모여 만나서 그러니까 모이래를 만나서라고 해서 해석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쉽겠죠. 여기까지는 선생님들 제가 좀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느라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서 해석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건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좀 제가 어떤 부분은 좀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어떤 부분 설명을 되게 짧게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아까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한번 이제 해야죠. 어쨌든 당군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마 할 생각이에요. 지금 요거를 해놓고서는 수벽에 지금 그 항저 한원이라든지 염제 신농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쓸까 하다가 일단 포기.
일단 오늘은 요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주제여서, 네. 마지막 줄 볼게요. 어찌 같은 무리가 다른 원수간으로 창고로 서로 움직여 이 열매실자를 책임을 망고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 시작이느냐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들은 그닥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해석함에 있어서는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음에 고글백제 신라 내용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조자가 어디서 왔는지, 한자가 어디서 왔는지, 선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제사에 관한 것들이니까.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